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원입니다. 6월 27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그룹홈 형식 요양원 준공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그룹홈 형식의 어르신 돌봄을 위한 공공실버케어센터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를 6월 말 공덕역 인근 창업허브단지 내에 준공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 대책의 하나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부양가족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로 공덕동 창업허브단지 내에 연면적 12,271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데이케어 센터 50인, 노인 요양실 120병상으로 총 17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은 데이케어 센터와 사무실, 원장실, 자원봉사자실 등 관리 공간이 들어섭니다. 주야간에 입퇴소가 용이하도록 데이케어 센터를 1층에 배치하고 별도로 출입구를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 라운지 및 카페도 설치됩니다. 지상 2, 3층에는 요양실, 치매 전담 치료실이 들어서며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됩니다. 4층은 직원 식당 및 휴게실이 들어섭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케어 센터로 서울시 최초로 완성한 그룹홈 형식의 공공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서너 개의 병실을 하나로 묶어 공동 독서와 식사 놀이를 할 수 있는 마당, 마루 등의 공동 이용 공간과 함께 배치되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 간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도와 양옆에 침실이 있고 TV를 시청하는 공동 거실 공간과 약간의 프로그램실로 구성된 기존 실버케어 센터 시설과 차별화됩니다. 벽돌로 마감된 5개의 집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모습을 형상화해 집과 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동네의 느낌을 줍니다. 외부에서 보면 경사지붕으로 된 5개의 건물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입소자에게 집과 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동네의 느낌을 부여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정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건강돌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정 중단됐던 보건소의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가 일상회복으로 본격 재개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건강돌봄 사업은 독거노인,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전신 쇠약한 노인 등 이동에 장애가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의 가정에 자치구 건강돌봄팀이 찾아가 3개월 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줍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고 병원 이용에 제약이 따르면서 그동안 기저질환,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건강 취약계층과 코로나 후유증이 지속되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건강돌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우선 시립병원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를 중점적으로 코로나 후유증 관리를 포함해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관리를 집중 케어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건강돌봄은 15개 자치구가 참여하며 신청 대상은 15개 구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으로 코로나 후유증이 지속되어 건강 돌봄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퇴원 후 복약 지도나 영양관리 등 건강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립병원에 배포된 안내문의 QR코드나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돌봄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건강관리 서비스는 총 4주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증상과 건강 상태를 1차 유선 상담으로 평가한 후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유증 확인, 기저질환 관리, 약 복용 상담, 불면 여부 등 의사의 상담과 혈압, 혈당 등 건강 측정이 이루어지고 필요시 민간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는 전문 영양사가 체력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피로감 회복을 위해 전문 물리치료사의 재활운동 코칭 등을 통해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줍니다.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센터 등을 연계합니다. 또한 4주 건강관리 종료 후 기저질환 집중관리가 더 필요한 경우는 기존 건강돌봄 사업 3개월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건강 취약계층 대상 3개월 찾아가는 건강돌봄 사업에 더해 코로나 후유증 관리까지 제공하는 포스트코로나 건강돌봄 사업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약자를 위한 건강관리를 꼼꼼히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건강돌봄 지원단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상담 사례,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관리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고 참여 자치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취약계층은 기저질환에 대한 적정 관리가 미흡해 건강이 더 취약할 수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마을 의사 중심의 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일상생활과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천만 시민 기억친구 UCC 공모전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이 치매 환자를 돕는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 리더를 7년간 20만 명 가까이 양성한 가운데 이들의 활동을 알리는 천만 시민 기억친구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2015년부터 천만 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실시, 시민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치매 기억친구와 기억친구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 5월 기준 기억친구는 19만 1,489명, 기억친구 리더는 7,328명으로 총 19만 8,81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억친구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1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및 이웃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친구 리더는 중학생 이상 서울 시민으로 5시간 기억친구 리더 양성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연간 1회 이상 기억친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홍보 등을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억친구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천만 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홍보, 기억친구 리더 활동 속에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은 광고, 브이로그,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2-3분 이내로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8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총 9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9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원, 최우수 50만원, 우수상 각 30만원, 장려상 각 10만원의 상금과 각각 상장을 수여합니다. 시는 수상작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유튜브, SNS 등의 천만 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고 기억친구와 기억친구 리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